와, 아니 너무 있어 보이는데? 너무 화려한데? 네, 화요서점 함께 해주시는 책방지기 구본석 사도시요한 신부님 오셨는데요. 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활 준비하느라 본당에 있다 본인이 보니 너무 바쁘죠. 뭐 너무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뭐 이제 6년 차다 보니 네.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 뭐 사회적으로는 아직 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교우분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너무 저희 본당 차원에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3월 말에 그 교황님과 함께하는 24시간 네네. 보냈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 이상으로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거기서 오는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 또 저도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서울대교구에서는 교우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시작하고 예.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느꼈어요. 이 코로나 시기 동안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구나. 메말랐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는 맞아요. 마음들이 정말 그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저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영화하고 책. 네, 오늘은 책과 영화. 네, 책과 영화를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네.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아, 되게 있어 보여.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자체가. 네, 저 자신을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오늘도 듣고. 아니 왜냐면은 네. 오늘 대본도 아예 안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좀 오늘 딱 네. 얘기하더라고. 오늘 작작으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참방송인. 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엮어서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 때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이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업을 함께 준비해봤고요. 네. 돈을 누가? 예, 사실은 영화 책이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이 책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한 결과가 이 영화 속에서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대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해 보려고 네. 덮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뭔가 배틀을 아니 나는 네. 신부님 얘기에 너무 집중하고 싶어. 그래요? 저는 안 덮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진행하시고요. 네. 자, 나 절로 갈까요? 진짜 옆자리로. 자, 그럼 책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저자 니콜라스 칸은 저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저자입니다. 이제 IT 미래학자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미래학자는 저희 어렸을 적에 엘빈 토플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제3의 물결. 그리고 뭐 근래에는 뭐 제레미 리프킨 같이 네. 뭐 종말 시리즈를 내놨던 그런 책 미래학자의 제목 뭔지 알아요? 글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네네. 말씀드리면 노동의 종말, 노동의 예, 종말.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종말로 종말 시리즈잖아요. 네. 3편짜리. 3부작. 3부작. 네, 그런 부류의 미래학자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니콜라스 칸은 이제 IT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특화된 분야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독자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깨우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인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10년 전에 등장을 해서 올해 이제 개정 증보판으로 10주년 개정 증보판으로 나왔는데 네.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인터넷 문화의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과연 우리 인류의 어떤 문화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뇌, 그러니까 인간 개인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을 저술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또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징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이게 10년 만에 다시 개정 증보판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보 개정판의 특징이라면 양장본. 그쵸, 양장본에 내용도 추가된 점이 있는데 아니 근데 네. 그 내용을 10년 전에 냈다는 게 저는 이건 네, 진짜 대단한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AI의 발달이 지금처럼 이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그쵸, 하더라도 맞아요. 막 그럼요. 보급되던 네, 시기였었는데 여기서 예측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 그리고 내가 한 번 클릭했던 것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소비라든지 만들죠. 소비나 시청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삶의 방향들을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미 10년 전에 갓 태동한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렇죠. SNS 문화를 통해서 예측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 미래학자 맞네요. 10년 대단하다는 전에 생각이 드네요. 미래네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되게 내가
기계 문명에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SNS 하다가 이제 광고 같은 것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걸 뭘 하나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그 보조제 이런 거, 헬스 보조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뜨죠.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그 다음부터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맞아요. 또 노래들도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음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복잡하니까 내가 일일이 찾아 듣기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몇 곡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AI가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곡만 듣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차원,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대두됐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저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지점을 지적을 해나갑니다. 네. 일단 저자가 뇌과학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중독의 차원 혹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뇌가 그 시스템에 맞춰가고 그대로 종속되어 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는 전문용어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소성. 네. 예전에 어떤 CF에서도 등장했던 건데 보통 이 뇌의 성장을 생육적인 차원에서는 뭐 어린 시절에 이미 완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하고 예. 뇌는 퇴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육적인 차원에서는 퇴화할 수 있겠지만 기억력은 점점 감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뇌를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어떤 문화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내 나갈수록 점점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가는 차원으로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네. 차원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인터넷 문화를 접하고 그런 알고리즘에 자연스럽게 종속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져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등장하는 현대 사회 여러 가지 병폐들. 네네. 이 현대 사회의 병폐라는 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현대 사회의 병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지점들은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병폐는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퇴화해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자는 역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인터넷의 발전처럼 인류의 어떤 진화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던 사안들을 몇 가지를 짚어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지도의 발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공간감적인 차원에 있어서 조금 더 이걸 지식 정보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바로 지도의 발명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한 20년 전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랑 비교해보면 그럼요. 정말 천차만별인 거예요. 예. 이게 기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가 공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듯이 지도의 발명이 인류사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을 분명히 다르게 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짚어내고요. 다음은 이제 시간 개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시계의 발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단순히 뭐 배고픈 때, 뭐 닭이 우는 때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느 시점으로 구분 지으면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어떤 지금으로 표현하면 스케줄화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던 지점이 뭐였냐면 그거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를 베네딕토 회에서의 시간경을 예시를 들으라고요. 가장 인류사적으로 시간을 구분짓고 어떤 스케줄로 정해놓고 인지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6세기의 베네딕토 회의 시간경으로 상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거기서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겪는 어떤 시간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어떤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해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를 짚어주고요. 이제 다음으로 짚어내는 게 구텐베르크의 이제 활자 발명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자 발명도 같이 언급을 하는데 문자 발명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어떤 지식인 계층에 국한된 차원으로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이 인류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구술적인 차원에서 좀 즉흥적이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차원에서의 지식 전달과 정보 이해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 구텐베르크의 활자를 토대로 깊이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보고 또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 뭐 토론도 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깊이와 넓이를 갖추게 된 그 시기를 이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인터넷의 이 광범위한 발전이
또 알고리즘화되어 있는 현재 어떤 SNS나 유튜브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이 이 구텐베르크 활자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리고 있다는 것으로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등장을 해요. 이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네.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깊이 있고 양이 방대하고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소설책이 필요가 없는 시대다. 이제 직접적이고 필요한 정보만 빼쓰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어느 부분만 인용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중을 요하는 책 독서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독서에만 국한되는 차원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이룩한 조금 더 뭔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이해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과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걸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안에 영화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 내로 맞아요.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면 많은 경우 그걸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 10분이 이 2시간의 영화 시청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책을 넘겨서 보는 독서의 과정 그리고 밑줄을 치고 다시금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물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네. 있겠지만 스크롤을 내리고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찾아내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지식을 다루는 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갖춰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제해버리게 되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으로 인해 도래하게 됐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영화를 예를 들었으니까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스토리를 전해주지만 보통 이렇게 짧게 요약된 건 그 스토리만을 알려줄 뿐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다 외워서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누구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찾으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준비했던 책들을 좀 염두에 둬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제가 사이보그가 되다 책을 네.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장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시선을 달리해보자라는 얘기를 전달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사목적인 지향점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먼 길을 돌아가는 맞아요.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맞아요. 사태를 긴 호흡으로 마주대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견제두자. 근데 사실은 그 사목적인 제 목표를 계속 퇴색되게 만드는,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 책에서 지적하는 이제 인터넷 문화가 뿌리내린 현대 사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는 물론 인터넷이 좀 편리함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정보의 어떤 무한한 어떤 방대한 그런 양들 그리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차원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오늘날 알고리즘을 통해 등장한 유튜브를 보고 책에서 보는 내용보다 그걸 더 맹신하게 되는 네. 유튜브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비판의식 없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 저자가 예상했던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이게 지금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혜는 풍부한 것을 읽어내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끄집어내게 지식으로 끄집어내는 게 맞는데 반대로 우리가 요하는 것들만 지식적으로 딱 뽑아내니까 그 외의 것들은 저 관심이 전혀 없게 되고 생각이 멈추게 되네. 그래서 그거에 예. 너무 익숙해지겠다 보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신천지라든지 다른 사이비 종교에 왜 그렇게 쉽게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도식화해서 서머리에서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식적인 그럴 때 받을 때는 이거는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딱 도식화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내가 성경을 일일이 다 펼쳐보지 않아도. 하지만 그 성경 안에서 담겨져 있는 수많은 상징적인 의미들과 그들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진짜 다 펼쳐놓고 본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교리가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어떤 여러 학자들이
맥락이 사라진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콘텍스트가 없어진 시대. 네네네. 그러니까 뉴스 타이틀만 보고 그냥 거기에 맹신하는 맹목적으로 내 의견을 따르듯 그냥 그 뉴스 타이틀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쑥스럽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해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두고 이 기사글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비판의식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 편리함에 젖어든 우리 현대인의 한 자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책하고 방금 소개하시는 건 영화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가 우려하는 바를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돈 룩업이라는 이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하늘을 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제 영화는 이제 해성이 충돌하는 위기를 앞둔 지구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또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네. 영화 서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있으려. 약간 스포일러 같은 약간. 느낌. 스포일러를 지양하고 지양하고, 네, 여러분들이 영화를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설명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이제 랜들 박사가 이제 주인공인데 우연찮게 본인의 이제 조수와 함께 천문 관측을 하다가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발견했어요. 이제 6개월 14일 후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이제 공표를 해야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에게 이걸 전달을 하기로 약속한 그 시점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표했을 때 미치는 여파가 중간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다가갈까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미루다가 대법관 스캔들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중간 선거를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요걸 꺼내서 대법관 스캔들을 묻자. 그래서 이 소행성 충돌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거 전략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모습들, 군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뉴스에 와서 이 랜들 박사가 소행성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뉴스는 가십거리 뉴스를 쏟아내다 보니 또 랜들 박사의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부차적인 사안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SNS 상에서는 이게 가짜니 진짜니라고 논쟁이 벌어지고 또 누가 봐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기업가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소행성을 관측해 보니 이게 충돌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우리 지구로 받아들이면 이 광물을 토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원래 예상되었던 이제 미사일을 쏴서 없애는 그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중단하게끔 만드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미국 사회가 그럼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걸 경제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돈 룩업파와 하늘을 보고 이걸 직시하고 우리가 행성 충돌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제 룩업파로 분열이 되면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극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영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쳐다보면서 얘기 안 하세요? 제가 뭐 질문할까 뭐 두려워요? 나 이렇게 덮었는데? 아니야, 제가 너무 나 이렇게 몸까지 틀었다고 나는 지금. 제가 너무 잘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 게 좀 처음이라 약간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돈룩업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속에서의 팩트는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팩트를 각 집단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삶의 군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현대의 모습에 현대 사회의 병폐들이 그 안에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상관이 없고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팩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사실 다 그걸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되게 비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들이 결국엔 하나의 주제로 관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일한 얘기지만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로움과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그렇고요. 다 적용해 보면 돈룩업의 이제 치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운석 충돌, 소행성 충돌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어떤 환경 문제에 엮어봐도 되겠고요.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로도 엮어볼 수 있고, 가정 내에서 겪는 가족들끼리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볼 수 있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분절화되어 있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차원의 지식에 대한 것에 함몰되어 있다면 이 사태를 깊이 있게 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돈룩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그로 인한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비극적인 결말이 결국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겪게 될 비극과 다르지 않음을 영화가 지적을 하고 있고 예, 그 영화의 지적 지점이 이제 책에서의 언급과 동일하다. 저자는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학자이기도 했는데 문제점만 제시한 게 아니라 혹시 이거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좀 나와 있을까요? 결국에는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판적 식견을 갖춰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증보판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제 구글로 대표되는 이제 우리 시대의 SNS라든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여러 인터넷 문화에 젖어들게 만드는 기업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뭐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던 네. 이들의 결국 기업 윤리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 문화에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를 갖추는 어떤 사안에 일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도록 노력해야지 네. 된다는 점을 이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제가 책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책 소개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고로우시더라도 그리고 조금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모든 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책을 읽는 과정을 겪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개에서만 그치지 않으시고 네. 아 그러면 저 신부가 소개하는 책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나는 저 신부 어떤 지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점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어나가 보신다면은 그게 하나의 연습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 안에서 보는 어떤 유튜브 영상, 저도 유튜브 영상 자주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누구 영상 많이 봐요? 복잡방송? 저는 중세 라이브를 제일 복잡방송인 줄 알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복잡방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 것만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국한된 시청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찾아보고 다양한 어떤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지식의 다양화, 네, 깊이들을 체험해 보신다면은 이 책의 저자가 언급하는 그 비판적 식견에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워낙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룩업 그 영화에서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부님이 막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반박할 수 없으면 신부님에 대한 어떤 이 신부님, 저 신부님 뭐 삶이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가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신저를 공격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진짜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잘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 또 댓글로 네. 저희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기태리님께서는 구본석 신부님 나올 때마다 두 신부님 표정이 참 말 잘하네. 약간 그 표정이 있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하나미님께서는 책 한 권을 저희도 유창하고 깊게 설명하시려면 얼마나 정독하신 걸까요? 그러게요. 편안하게 방송 듣는다는 게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신부님 매번 고맙습니다라고 아이고, 보내주셨고요. 네. 또 최희영 베드로님이신가요? 사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맞아요. 맨 처음에 오늘 저희 어머니이신 박양호 여사님 생신이신데 어머니 생신 맞이해서 어머니께 생신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박양호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큰 박수. 또 아까 또 박우준 신부님 왔다 가셨는데 또 나오셨다고 동기 신부님 나오셨다고 또 슈퍼챗 또 쏴주셨네요. 제가 2,000원 더 냈는데요.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웃어요. 너무 떠가지고. 그리고 그 정재석 추희경님 사진전 날짜 잘못 소개했다고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라고 네. 그거 맞게 소개했어요. 아니 15일로 하셔가지고 15일로 했어요? 15일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갈 뻔했죠. 예. 그래서 다시 올라오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그 신부님 보내드리기 전에 신부님 보내드리고 얘기합시다. 그래요? 네네네. 저는 가는 길에 확인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럼 네네네. 마무리 그러면 하시죠. 네. 짧게. 사실 제가 뭐 장황하게 이렇게 책과 영화를 엮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짐을 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단편적이고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차원에서의 어떻게 인상 쓰지 마.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 뭔가 연습 좀 우리 했습니다. 우리도 인상 우리 인상 쓰고. 눈썹 모을 수 있어요. 여기 미간을 모으는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지적해 보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짐을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목자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또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한 분 한 분의 교우분들을 바라보고 어떤 신앙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해 나감으로써 네,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우려스러움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목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려봅니다.